행정의 학문적 성격 및 행정의 변수 뭐 이런 내용 이제 다루면서 1장 마무리할 텐데요. 1장은 뭐 사실 앞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지만 뭐 이 파트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읽고 가시면 됩니다. 행정이 도대체 뭐 학문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특징의 상대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참고 개념이에요. 그냥 참고고. 우리 이제 특징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요. 특징, 특질, 특성 이런 말 쓸 때가 있어. 이 말은 항상 뭐죠? 비교라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비교라는 개념이 있어야 특징이란 말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근대의 특징 이렇게 물으면 근대는 뭐하고 근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근세의 특징하면 중세하고 뭔가 다를까 이런 것이 비교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물을 때는 속성이라 불러요. 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행정의 어떤 특성을 묻고자 할 때요. 행정의 특성은 항상 뭐죠? 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대성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정치와 만약에 경영을 이렇게 비교할 때요. 아니면요 정치 행정을 먼저 비교할 때요. 정치와 행정을 비교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 그다음에 경영 또는 관리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정치는 행정에 비하여 가치지향적이고 정책 결정을 수행하고 좀 더 장기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행정은 경영과 비교하면요 좀 더 사실적이고 집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단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면 어때요? 이것도 얘기가 달라져요. 행정은 경영이나 관리에 비해서 가치지향적이고 얘는 좀 더 사실지향적이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행정은 좀 정책지향적이라면은 경영은 좀 더 집행지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행정의 특성이 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행정이란 뭐하고?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대성이라고 불러요. 상대성.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길들여 있으면은 이것을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이게. 우리가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는 좋고 나쁜 것이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좀 시야를 좀 한번 바꿔주셔야 돼요. 행정의 성격이 뭐야 모를 때요. 성격을 어때요? 비교를 통해서 정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그레이가 있어요. 그레이 얘는요. 희다고 해야 돼요? 검다고 해야 돼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면 검다고 얘기하지만 얘하고 비교하면 희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상대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답을 맞출 수는 없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사회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사회 이분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이분법이 많이 적용이 됐냐? 사실은 남북 대치 상황이라든가 군사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군의 영향을. 군은 두 개 중에 하나요. 적군 아니면 아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회는 어때요? 오늘이 아군이 다음에 또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알 것 같아. 다음에 이제 또 지나면 어때요? 문제품 또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이제 쫙 꺼놓고 왜 틀렸습니까? 자꾸 따져요. 딴 게 더 틀렸으니까 딴 게 더 맞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딱 답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게. 이런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을 좀 이해하시라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행정이 이제 학문적 성격이라고 해서요. 행정은 사회과학의 하나이다. 그쵸, 뭐. 그 다음 종합학문이죠. 순수과학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있죠. 역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내용 아닙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요. 또 양면성이란 말 쓰기도 해요. 양면성. 행정은 정치와 경영, 정치도 있고 경영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요. 또 보편성과 특성이란 양면성이 있어요. 보편성과 특성이란 말은요. 행정은 국가나 또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성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보편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또 어때요? 다르다 얘기하면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성, 특성, 또 가치와 사실 양면성, 과학성과 처방성 양면성이 있어요.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사실과 가치 문제가 있고 과학성과 기술성, 처방성이라는 파트가 있어. 이거 역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가치와 사실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성과 처방성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사실의 문제를 우리 이제 팩트라고 불러요. 사실 팩트가 뭐냐 이거? 팩트가 뭐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진실 게임 할 때 진실 게임, 그죠? 진실 게임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할머니가 농약 할머니가 과연 고스톱에서 몇십 원 잃었다고 농약을 평소에 수십 년 아셨던 분에게 농약을 진짜 줬을까? 팩트가 뭘까요? 사실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도 모르겠구나. 뭐. 근데 이제 법관이 판단했으면은요, 야, 이거 좀 자의적이다 얘기할 텐데, 그때도 뭐 어때요? 배심원단이 전원 유죄 판결 내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시험에 배심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왜? 사법부가 만약에 유죄, 무죄 이러면 어때요? 에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그죠? 시민들이 유죄하니까 에이 하면서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게 최근에 와서 배심원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긴 좀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자, 사실의 문제요. 사실은 어때요?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이겁니다. 근데 가치 판단의 문제는요. OX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는요. 객관적인 것을 얘기해요. 객관적인 걸 얘기하고 흔히 말하는 OX. OX를 뭐라 쓰죠? true와 false 이렇게 쓰죠. 다른 말로 뭐죠? 진위라 부르죠. 진위, 그죠? 진위 문제. 반면 가치 판단은요. 과연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바람직할까?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관적 영역이죠. 주관적 영역이다. OX 문제 아니에요, 이게. OX 문제, 선호의 문제, 선호.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호의 문제이지, 선호의 문제하고 진위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사실과 가치 판단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과학성과 처방성입니다. 과학성과 처방성. 이때 이제 처방성을 기술성이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과학성과 처방성의 문제는요. 왜? 이걸 과학입니다. 왜? 이게 과학입니다. 왜? 뭐 때문에? 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왜 발생했을까 찾는 거. 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것을 원인을 찾는 거.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부를까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무슨 관계? 이걸 인과성이라고 불러요. 인과가 과학이 가장 본질인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날까? 그 발생 경로를 찾는 것을 과학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처방성이란 말은요. 어떻게 할까요? why가 아니고 뭐예요? how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비가 왜 올까? 물으면 이건 과학성이에요. 근데 오는 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면 처방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메르스가 돌았을 때 메르스가 발생한 경로를 찾고자 합니다. 역학조사를 불러요. 이건 뭐죠? 과학성의 문제야. 근데 처방성의 문제는요. 어떻게 대처할까? 격리 치료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예요. 이건 처방성의 문제죠. 그래서 행정학은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강조하는 것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공부하지만 행태론 같은 것은 과학성을 강조하고요. 신행정은 뭘 강조한다? 처방성을 강조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정책과 기능설 있었죠? 정책과 기능설은 뭐라고 했어요? 처방성이라고 얘기했죠? 사회 문제가 넘치잖아요? 넘친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처방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앞에 행태론 뭐라고 하냐면 행태설. 이거 뭐죠? 과학성의 추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때요? 어느 것이 맞고 틀리게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처방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다라는 것 정도만 들어봤다. 이 정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서요. 참고, 심화 이렇게 돼 있는 파트는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된다는 말이 안 봐도 된다니까 있잖아요. 어떤 학생 또 옆에 갖고 빨간 펜 가지고 이렇게 막 긋던데
긋지 마시고 그건 좀 심하고 꼭 안 봐도 된다는 거는 정독해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심화 참고 다 건너뛰고 보세요. 그냥 쭉 지나갔어요. 쭉 지나가시고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얘기 안 하면 그냥 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과 정체성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괜히 넣었어요. 이것도 있죠. 안 봐도 됩니다. 행정 패러다임이라고 있죠. 패러다임을 우리말로 바꾸었으면요 볼관자예요. 관. 그래서 무슨 관 이런 거예요. 관자를 이렇게 씁니다. 관 이렇게 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볼관, 학자가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이걸 이제 패러다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학자가 바라보는 행정이 패러다임, 관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하죠? 학자가 중요한 거예요. 수험생은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수험생은 지나가세요. 그래서 행정의 패러다임, 니콜라스 헬리로는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자, 6절 갑니다. 5절은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6절에 행정이 변수란 파트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6절의 변수란 말 써요. 변수. 우리 변수라는 말은요. 변화하는 요인입니다. 변화하는 요인. 변화하는 요인을 변수라 부르고요. 행정의 변수란 말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걸 행정 변수라 불러요. 그런데 이제 변수의 가장 오래된 표현, 수학적 의미에서 이걸 가져오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여기는 변수가 두 개가 있고 변수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화하는 숫자예요. 변화하는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x값의 변화가 y값의 변화를 가져와요. 두 개는 변수가 돼요. 근데 3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상수라 부르죠. 상수. 항상 상자죠. 상수 이렇게 부르요. 상수라 부르고요. 얘와 얘가 변수가 돼요. 그런데 x값의 변화가 y값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 x는요. 종속변수일까? 독립변수일까? 네, 독립변수로 부르죠. 독립변수 영향을 주는 거. 얘는 반대로 어때요? 영향을 받을 때 종속변수로 불러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수학적 의미고요. 이후에 사회과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써요. 이런 표현으로 바꿨어요. 이런 표현으로. 그럼 얘가 뭐죠? 독립변수. 얘는 종속변수. 그리고 만약에 얘가 원인변수고 얘가 결과변수일 때는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x가 독립변수와 y가 종속변수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어. 이런 걸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음에 좀 더 넓힐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차후에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일단 이것만 볼게요. 그럼 종속변수로서 행정을 놓고 보는 건데 이때 행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뭐라 부른다? 행정변수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행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행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스트럭처, 구조 변수가 있어요. 스트럭처. 그 다음에 휴먼, 인간 변수가 있어요. environment, 환경 변수가 있어요. 환경 변수.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행정의 3대 변수라 부릅니다. 일단 선 암기하세요. 자, 선 암기하세요. 자, 행정의 3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입니다. 구조, 인간, 환경. 구조, 인간, 환경.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구조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조나 인간은 조직 내부고 이건 외부이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변수란 말을 잘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느낌하고 두 번째 보는 느낌하고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10번 보고 나서 이 느낌을 잡으면 천양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한 100번쯤 보고 난 뒤에 한번 보면요. 또 다른 영역에서 느낌이 와요. 그래서 볼 때마다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변수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늘 일상적 쓰는 표현이에요. 예컨대 다음 주에 야외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럼 행사를 할 때 뭐가 없어야 된다? 변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요. 이게 뭘까요?
날씨도 있고, 그죠? 뭐, 아니면 또 있잖아. 메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이제 완전 망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겠죠? 이런 건 뭐야? 행사의 변수가 되겠죠? 그럼 다시 뭐예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 합격이 있어요. 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치면 시험 변수가 되겠죠? 시험 변수.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컨디션. 컨디션. 건강이라고 할까요? 컨디션 좀 다를 수도 있겠네, 이제. 컨디션도 좋아요. 컨디션, 건강, 또는 뭐 이제, 이것이 뭐, 공부를 좀 장기적 공부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뭐 경제력, 그죠? 또 뭐 집안, 또 뭐 친구, 그 다음 친구 1, 친구 2, 친구 3, 그 다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이고,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그럼 시험 합격돼요, 안 돼요? 당연 떨어지죠. 변수가 많을수록 어때요? 전부 다 고려해야 되잖아. 고려할 요소가 변수인 거예요. 고려할 요소. 고려할 요소. 내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변수란 말이에요. 이게 변수란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많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뭐 해야 된다? 도출해야 돼. 이걸 통제한다. 변수를 뭐죠? 통제한다. 변인을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수를 줄여야 된다. 변수를 줄인다는 말을 바꿔서 뭘로 만들어야 된다? 변수가 아닌? 뭐야? 상대역은 뭐야? 상수로 해야 된다. 상수. 고정된 값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어때? 변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요. 이렇게 본 거야. 친구는 새로 사귀지도 말고 끊지도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 끊으면 데미지를 입어요. 후폭풍이 오는 거야. 후폭풍이 오는 거야. 관계 지속시키면요. 골치가 아파진 거야. 그래서 친구는 만들지도 말고 끊지도 마라. 특히 이성 간의 친구.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 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갑자기 끊으면 어때요? 후폭풍 와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됐을 때요. 남자가 타격보나요? 여자가 보나요? 자, 이게 이제 게임 이론에 의하면 네 가지 개념이 나와요. 자, 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시험에서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해서 손잡고 같이 했어요. 둘 다 합격. 너무나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불합격,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합격, 그 다음에 둘 다 불. 자, 이때 이상적인 건 이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때 있잖아요. 어느 쪽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까요? 자, 남자가 불합격일까요? 여자가 불합격했을 때 타격을 입을까요? 남자가 합격하고 여자가 불합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쪽이 서포트 해갖고 이쪽이 끝까지 될 때까지 밀어준다. 아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여자가 합격하고 남자가 불합격했다. 어떻게 된다? 이때는 그럼 이쪽에서 서포트 해줘갖고 될 때까지 역시 밀어준다? 그것도 아니야? 인간관계가 너무나 삭막하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런 케이스일 때 대충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1년은 밀어주더라고요. 1년은 참아줘요. 근데 2년째부터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 3년째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진지하지 못한 사람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할지 몰라도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요. 이제 뭐냐면 공부하다가 이게 좋지 않은 둘이서 갈라지게 됐을 때 타격을 보는 거는 대체로 보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타격을 받아요. 남자가. 그래서 이때 남자는 어때? 맨날 맛있는 거야. 그러다 인생 페인 비슷하게 막 돌아다녀. 근데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떠나고 여자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한다? 이빨을 이제 갈기 시작하는 거야. 그놈 하면서 있잖아. 이슬이 내리기 시작. 찬 이슬이 소리가 내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합격하면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그지? 걔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만나잖아. 자,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학생들한테 얘기 안 해요. 남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학생한테 괜히 이제 섣부르게 시도하지 말라고. 나중에 다쳐. 그래서 남학생들은 이제 절대 관계 진전하지 말고 공부만 하고 공부만. 자, 지금 변수라는 얘기를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뭐냐면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초기에 나온 이론을 구조변수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자, 이것이 1920년대 강조됐던 내용이에요. 1920년대 과학적 관리론이 있어요. 여기서 강조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가 돼요.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환경이라는 파트가 연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하나, 둘, 셋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환경이란 것을 고려된 이후하고 이전을 많이 달라요. 이건 나중에 개방체제, 폐쇄체제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봐두세요. 자, 변수에 대한 이해는요, 좀 서론 정도 개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능과 가치관이 있나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기능과 가치관, 뭐 큰 의미 없어요. 네,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 이제 과정이라고 있죠. 행정인 과정. 과정이 있는데, 과정도 통과하세요. 지금 당장에 뭐 안 봐도 돼요. 그럼 차후에는 봐야 되냐면, 차후에도 안 봐도 돼요. 다만, 흐름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나가셔도 좋아요. 아, 중간에 한번, 귤릭이란 말 한번 건너가는 거죠. 59쪽에 보면은, 귤리그 포스트 커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잠시 한번 볼게요. 루터 귤릭이라는 사람은요, 원리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정관리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관리자의 기능이란 말을 써요. 이 말이 뭐냐면 최고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7가지 약자가 뭐냐면 이제 포스트 커브라고 불러요. 그럼 포스트 커브가 무슨 약자냐라는 것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20년 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대로 하면 뭐가 된다? 조직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거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만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요. 다 같이 건너갑시다. 건너가고 이제 2장 갈게요. 2장. 자, 2장에서 다룬 내용이 굉장히 주제가 많아요. 2장에서 다룬 것이 국가의 변천과 행정 기능이 변하다라고 해갖고 앞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단원 개요라고 나와 있죠? 있죠? 이거 어떻게 한번 다 읽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절대 안 읽어봤죠? 잘한다. 네. 자, 읽어보라는 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뭐 저기 금방 읽잖아요. 금방 읽잖아요. 1분 줄 테니까 빨리 읽으세요. 자, 다 읽었죠? 자, 2장 1절에 국가의 변천과 행정 기능이 변화란 말은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비학습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비학습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의 변천이라는 파트를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이미 이제 정리하기를 근대를, 그죠? 근대 무슨 국가? 입법국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공부는 첫째 어때요? 눈으로, 그죠? 귀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뭐지? 말하고. 마지막 단계가 공부의 완성이에요. 공부 중 가장 좋은 공부는 말하는 공부예요. 말하는 공부의 대표적 방식은요, 스터디예요. 스터디가 어려우면 혼자서 중얼거려야 돼요. 중얼거려야 돼요. 아니, 집에서 혼자서 막 얘기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공부가 가장 효율성이 높아요.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죠? 듣기만 하고 나무 공부, 수동적만 공부했잖아요. 능동적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근대를 무슨 국가? 네, 입법국가. 자꾸 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중얼중얼 하듯이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도 너무 세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옛날 문제풀이 하는데, 이거 맞죠? 이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혼자, 답을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주에서 있잖아. 전부 다 있잖아. 얼굴이 불락불락 한 거야. 근데 그 친구 역시, 효과가 있더군요. 곧바로 김천 합격해갖고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쯤 많이 올라갔고, 개장급쯤 됐을 거예요. 역시 이제 능동적인 학생이 시험이 빨리 돼요, 확실히 빨리 돼요.
더 좋은 건 주위의 사람을 다 떨어뜨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탈락시켜. 자기 혼자 되는 게 문제지. 예, 그래서 좀 능동적 공부 좋아요. 자, 근대 입법국가. 현대를요? 그렇지, 행정국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모습을요? 신행정국가 좋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근대 입법국가를요, 우리가 자유국가라고 불렀죠? 그죠? 자유국가. 자유국가라고 봤어요. 이 자유국가가 있었고요. 국가는 적극적 기능을 한다, 소극적 기능을 한다? 소극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929년 경제공황 이후에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모습도 나오고 국가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다시 1970년대 5.1 쇼크 유가 파동이 있으면서 다른 말로 자원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다시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우리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해갖고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대 입법국가는요, 자유를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시장에 의한 자동적 조절을 중시하였다. 시장의 기능을 중시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시장. 자, 시장에 의한 자동적 조절. 시장의 기능을 중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시장의 기능에 맡겼던 결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시장 실패라 불러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더라. 그런데 지나친 정부 개입이 오히려 더 나쁜 부작용을 가져오더라. 네, 정부 실패.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극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최근의 행정의 흐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시장에 맡겼다라는 말의 의미를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보다 훨씬 순화시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맡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자율에 맡겼다라고 써요. 또는 다른 말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같이 쓰세요. 시장 이퀄 자율에 맡기는 것 이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 자, 이걸 뭐죠?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자율에 맡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방학 동안에 엄마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자율껏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진짜 공부 안 하죠? 시장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모가 되죠? 엄마의 잔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란 거는 잔소리 증가의 법칙이 있어요. 잔소리 증가. 근데 그 상황이 내가 겪으니까 충분히 그렇더군요.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날래 나 결국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정부 실패입니다. 네. 사교육에 맡겼더니 그죠? 사교육에 맡더니 교육이 파행이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정부 개입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어때요? EBS 부작용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정부 실패예요. 그죠? 정부 실패.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려운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기본 논리가 간단해요. 시장 맡기는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정부 실패. 어떻게?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시장이란 말의 의미 확대가 중요할 뿐이지 근본적인 틀은요. 시장, 정부, 제3의 방식. 이게 우리가 결론이 뭐였다? 거버넌스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제 풀어갑니다. 자, 이 틀에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1부에서 다룰 거예요. 1부에서 다룰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3절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 4절에 가면서 정부 실패의 극복을 다룰 거예요. 정부 실패의 극복을 다룰 때 정부 실패의 극복이라는 부분을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행정이론으로서는 신공공관리론이 득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민영화, 규제, 개혁
감축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민영화, 규제개혁, 그 다음에 감축 관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정부 실패 대처 방안. 물론 다음에 더 많아질 수 있지만 기본 틀은 1, 2,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 전체 내용을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단순화되는 과정을 보고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요 맥락을 잡아간 것이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국가의 변천과 행정의 특징이란 말은 앞에서 봤던 내용을요 다시 재구성하는데 불과합니다. 재구성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64쪽에 가면요 행정국가란 뭐냐라는 것이 나와요. 자, 행정국가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 행정국가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행정국가란 20세기 초반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국가를 얘기합니다. 자,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국가를 말한다. 그래서 행정부 우위의 현대행정 국가를 의미한다. 괄호 열고 무슨 개념? 기능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능적 개념이고요. 본래 정책 집행 기능을 수행하던 행정부가 결정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 국가이다. 그쵸? 이게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것도. 자, 행정국가란 말은, 그죠? 입법국가란 말과 대비되는 말을 행정국가라고 풀었죠? 입법국가란 말은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정책은 누가 결정하고? 입법부가 결정하고, 입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가 이것을 집행하는 국가, 이것을 우리가 입법국가라 봤잖아요. 그런데 현대 행정국가에 들어오니까요, 행정의 기능이 권한이 강화된 거예요. 행정의 기능이 권한이 강화돼서 종래 입법부가 했던 기능까지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뭐까지 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이 뭐까지 한다? 집행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행정권이 확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했던 부분을 이제는 행정부가 이것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이만큼 커졌다. 이걸 뭐죠? 행정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뭐냐면 기능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구조적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구조적, 제도적, 법적, 껍데기, 기능적, 실제적, 알맹이야. 기능이란 말은요, 실질적, 실제적 이런 의미를 기능이라고 불러요. 구조란 말은요, 외형적, 껍데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 제도적 의미, 외형적 의미 이런 걸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잠깐 얘기했죠. 이것도 한번 얘기했어요. 자, 가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면, 그죠? 가정에서, 만약에 봤을 때,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법적인, 제도적인 권력은 어떠다? 대등하다. 그런데, 실제 가정에서 자원배 문구는 누가 행사한다? 다르지, 그지? 가정에서 자원배 문구는 누가 한다? 이렇게 되니까, 95대 5. 95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급여를 300만 원 벌어오면, 그죠? 300만 원, 285만 원 여기서 관리하고 15만 원 관리해요. 근데 경기 어려워지면 감축 관리가 있어요. 감축 관리 들어가면 어때요? 이것조차 깎자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말이 됩니까? 우리 집 얘기한 거 아니고 보편적인 집안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편적인. 그래서 결혼하지 마세요. 남학생들은. 예. 그럼 뭐하러 해? 하지 마. 어차피 후회할 거. 하지 마. 자, 이게 뭐냐면 구조 기능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라는 의미는요. 구조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상권 분립은 대등한 겁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상권 분립이란 본질이 뭐죠? 대등한 권력 균형이에요. 실제는 아니다. 행정국가란 말이 진짜 행정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행정의 역할이 많다는 얘기지. 실제 행정이 입법부보다 우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행정 입법부보다 우위일 수 없어요. 행정 국회보다 우위가 아니고 국회 행정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일 뿐이지 우위 관념이 아닙니다. 다만 하는 일이 역할이 권한이 좀 더 센 건 사실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능적 개념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이제 지난 길에 왜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하면 어떻게 보면요 미주얼 고절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진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제 문제하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못하면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째 실질적 개념을 이해하자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 행정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후에 이제 행정국가 왜 등장했을까? 등장 배경은 뭘까? 등장 배경은 뭐고 그 다음에 행정 기능 변천은 뭘까라는 건데 사실은 이 파트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권이 강화되는 이유는 왜 행정권이 커졌을까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각도로 풀어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풀어갑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 이렇게 풀어갈 거고요. 정치, 경제, 행정 이렇게 풀어가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어때요? 경제적 측면 시장 실패인데 이걸 가지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폴더형 공부인 거 이게. 디렉토리나 폴더형 공부예요. 우리가 이제 암기라는 거는 인간의 암기라는 거는 흔히 말할 때 매직 넘버 7이라고 불러요. 7개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5개 이상을 기억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5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분류 체계를 나눠 갖고 이것을 친구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뭐 전화번호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친구에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무슨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폴더형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지혜식은요 무한정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이지만. 근데 한 번에 다 기억하면 어때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을 특징을 잡을 때는요 저는 5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요 틀을 유지하고 요 틀을 가지고 넓혀주고 좁혀주고 하면은 개념이 쫙 늘어나요. 이것을 이제 습관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옛날에 행정책 보면요. 김기중 교수님 책 옛날에 나왔을 때요. 특징이 1, 2, 3, 4, 5. 좀 많네. 페이지 넘기니까 16, 17, 18, 19. 또 넘기니까 21, 22.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런 게 대부분 뭐죠? 나열식이잖아요. 환장하는 거 이게. 그래서 사실 비슷비슷한 말을 나열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걸 카테고리를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내가 있잖아 특징을 물을 때도요. 돕혀서 이래갖고 이게 뭐 10개 이상 넘어갈 때는 어때요? 한 3개를 한 단위 묶고 3개를 한 단위 묶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가요. 지식의 어떤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자, 그건 요령입니다. 요령이고. 자, 행정권이 등장 배경이 있어. 요부터는 좀 뒤에 내용 좀 같이 붙여봐야 되니까요. 잠깐 인터벌 두고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이어서 합시다.